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분양시장이 대충격에 빠졌습니다. 2022년 첫 분양 북서울자이 폴라리스가 미분양 사태가 난 건데요. 왜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는지 긴급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첫 분양 스타트를 끊었던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기억나시나요? 그때 청약 경쟁률이 평균 34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좀 모집 포수가 많았던 84 타입에서는요, 16대1부터 29대1, 21대1 경쟁률 정도가 나왔어요. 당첨 커트라인은 56점에서 58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는 고분양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당첨 컷이 예상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서울에서 공급됐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강력한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인해서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됐었거든요. 근데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84 타입 기준으로 10억 내외가 책정되다 보니까 그 전에 나왔던 서울 지역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됐네. 야, 이거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높은 분양가가 책정이 됐을까? 이런 논란과 함께 경쟁률이 낮았다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양가가 비싸게 나온 건 맞는데 설마 미분양 나겠냐?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잖아. 게다가 4호선 이용해서 광화문 등을 비롯한 도심권역 접근이 워낙 이제 용이하다 보니까 야, 이건 미분양이 날 수가 없다. 게다가 인근에 15억 시세 아파트도 있는데 10억이면 싸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당첨 컷이 뭐 20점, 30점도 아니고 50점대였단 말이에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청약통장 금액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런 분양이 나올 때요, 물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뭐 송도처럼 1000세대, 1500세대 이렇게 한꺼번에 공급할 경우에 당연히 물량이 다 소화될까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울에 역세권 대단지의 꼴랑 300세대 규모의 일반 분양이 미분양 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자, 게다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요, 일반 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설령 덜컥 당첨돼서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뒤에서 받아줄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서울 청약 경쟁률은 막 세 자릿수까지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낫다는 거지, 북서울자의 폴라리스 경쟁률이 낮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완판이고 조합원들 대박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3월 25일 무순위 접수 공고가 발표가 됩니다. 자, 얼마나 무순위 접수를 모집하나 봤더니 18가구나 모집을 해요. 전체 공급 호수가 327세대였는데 18가구가 미분양이 났다는 겁니다. 전체 5.5%가 미분양이 난 거예요. 생각보다 많죠. 42 타입이 2세대, 84 타입이 6세대, 그리고 112제곱미터 타입이 10세대나 된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이거 저층 매물인가? 그래서 실제 나온 동호수를 봤는데도요, 중축이 많아요. 자, 보면은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107동에 1105호, 1405호, 그리고 703호, 205호, 504호, 604호,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112 타입도요, 뭐 18층도 있고 16층도 있고 14층도 있고 11층도 있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층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이 안 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죠. 결국에 높은 이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분양가가 예비 당첨자까지 마음을 돌리게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무순위 청약은요, 유주택자도 가져갈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못 가져갑니다. 자, 이 4호 접수에 지원 가능한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요. 먼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인자 1인 1주택이어야 되고요. 또한 거주지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규제는 차기 정부에서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어찌됐든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어찌됐든 완판은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6개월간 분양하는 단지들은 운이 좋다고,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충격이 받기 전에 분양을 비싸게 내놔도 어느 정도 수요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완판은 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앞으로 이런 분양들이 계속 쌓여갈 거라는 겁니다. 칸타빌 수유 페리스 얼마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저희가 블로그 자료실에 올려드렸죠. 여기 올려드리면서 와, 분양가 보니까 진짜 할 말이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울서 18개월 만에 1순위 미달 결과가 나온 신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70파 타입이 공급 세대수가 74세대였거든요. 세대상 순위 내 경쟁률이 1순위 해당 지역은 1.49대 1밖에 안 나왔어요. 당첨 컷이 20점이 나왔습니다. 전용 78타입 기준으로 10억 5천만 원 책정되다 보니까 사람들 그냥 안 넣은 거예요. 야, 이거 완판된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도 20대 1 정도의 청약 경쟁이 나왔는데 실제 막상 계약해보니까 그냥 미달이 나더라 이거죠. 또한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하나 포레나 미아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확장비 포함해서 거의 12억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야,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도 10억 내외에서 무순위까지 갔는데 하나 포레나 미아 같은 경우는 12억을 책정했네. 게다가 단지 규모도 작잖아. 아, 도대체 무슨 용기인가 싶죠. 자, 서울에 공급을 하려는 시행사들의 분양 전략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행사는 조합이 되겠죠. 자, 먼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로 공고를 띄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높은 분양가에서 뭐 폭발적인 경쟁률 이런 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 조합은요, 그냥 다 팔리기만 하면 돼요. 무순위 접수까지 팔릴 걸 기대하고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죠. 어차피 이 조합에서는요, 완공 전까지만 팔리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업장은 우리 알 바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비싸게 책정해가지고 빨리빨리 털어버리는 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다. 수십 대 1 경쟁률도 필요 없고 높은 가점자도 필요 없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죠. 자, 하지만 모든 조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면요, 어떻게 된다? 미분양은 계속해서 쌓여 나간다는 부분이죠. 자, 미분양은 보통 최대한 높은 분양가를 받으려는 시행사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의 미분양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가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단지들은요,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단지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가가 크게 올라가서 논란이 됐고 결국에는 미분양까지 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역시도 제가 볼 때는 분양가 제도 개편으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대통령이 없애진 못했지만 국토부 장관이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지역을 축소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빠져버리면 아까처럼 미아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처럼 이제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또 시세 대비해서 크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게다가 그것을 믿고 대부분의 정비사업장들의 분양을 다 미루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미룬 정비사업장들이 결국에는 완공 전에는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싸게 쏟아진다, 비싸게 쏟아질 확률이 커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고 비싸게 쏟아지면 어떻게 된다? 청약 수요보다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고가 아파트도 미분양이 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가 끝나면요, 서울에서 미분양 뉴스 흔하게 보게 될 거고요, 서울의 미분양 통계도 주요 메인 뉴스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말씀드렸죠. 과연 이런 미분양이 나오는 상황에서 분양시장만 침체되고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분양시장 침체는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 부동산 침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야, 우리 집 15억에 팝니다. 호가를 딱 내놔요. 근데 사람들이 웃어요. 왜? 옆 동네 12억에 미분양이 났거든요. 그래서 뭐 11억에 할인 분양을 한입만이 얘기하고 있는데 15억에 집 판다고 안 믿는 거예요. 자,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반포 지역에 30억 주변에 35억 시세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분양으로 이것을 한 1,000세대를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럼 얼마 정도 분양가를 측정해야 될까요? 최소 20% 이상 분양가를 저렴하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28억 정도의 분양가를 측정해서 공급을 한다고 쳐볼게요. 이거 분양 잘 될까요? 99% 확률로 미분양이 나게 됩니다. 왜?
이 30억이란 호가도요, 집주인들이 만들어 놓은 호가지 실제 거래 거의 안 일어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나는 이 금액을 받고 싶다고 희망하는 가격이지 실제 이런 금액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면 절대 소화가 안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야, 28억이도 미분양이 났네. 그럼 그 지역에 35억 호가가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이런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시작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차기 정부에서 분양가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고분양을 크게 늘려나가는 부분은요, 청약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 좋은 소식이지만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를 기회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야, 그럼 청약자는 어떡하나요? 야, 나 청약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사전 청약을 적극 추천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자, 나는 어느 정도 서울 지역에 당첨 가능한 높은 가점의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전 청약에 넣어야 될까 이렇게 여쭤보시거나, 또는 최근에 검단 지역이나 운정 지역에서 공공분양 좀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그거 넣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걸 딱히 야, 이거 넣으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서울 지역의 분양가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지금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전 청약으로 일단 하나 잡아두시고요. 잡아두시고 난 다음에 서울 지역의 공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차피 분위기는 뻔히 보이거든요. 한두 개 입주자 문제 꿈꿨다면 앞으로 어떤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돼서 공급되겠구나. 사전 청약을 지위를 포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무주택자들은 사전 청약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아마 윤석열 정부도 이런 사전 청약 계획 물량까지 저는 못 건드릴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내년에 부동산 시장 악재 다 몰렸죠. 자, 이런 식으로 분양시장 침체돼서 내년에 입주 물량 증가와 높은 기준금리 맞이하게 되면요,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는 막대한 현금과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입니다. 왜? 제대로 하는 것이 기회를 잡는 일이죠. 여러분들 수억에서 수십억짜리 주택 사시는데 제도도 모르고 덤비시긴 너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